안녕하세요. 글로벌 논팽이 신수기입니다. 주말 잘 쉬고 계시죠? 오늘 제 유튜브는 트럼프 독트린을 소개하고 또 우리 해외 동포들이 이 트럼프 독트린을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을 소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1947년도에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 1969년도에 닉슨이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죠. 그리고 이제 그 7월 23일 날 트럼프가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했는데 여기 그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변화가 쭉 흘러 내려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트럼프 독트린이 미국이 아시아 국가 정책, 특히 어떻게 우리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자유민주주의와 사회공산주의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산주의를 대체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변화해 왔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이 트럼프의 독트린은 완전히 이 코페르니쿠스적인 그런 변혁이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우리나라가 이제 좌파 정부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친중 국가가 돼서 그런지 여기에 대한 무슨 이슈 뉴스화가 잘 되지도 않고 약간 유튜브에서 조금 언급을 했지만은 정말 이 트럼프의 이 독트린이 얼마나 아시아 전체 평화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또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대처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국내 이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자살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또 수도 이전 문제 이런 거에만 너무 신경을 쓰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명서를 만들었고 또 이따가 이제 호주 정부는 한국보다 훨씬 낫지만은 호주를 비롯해서 다른 나라들도 트럼프 독트린을 맞장구 치면서 지지하는 성명서를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이것을 만들어서 제가 여러 나라에 지금 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유튜브를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도움도 되지만은 이 구독과 좋아요 코멘트를 해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많이 전파하는 것이 국내에서 잘 접하지 않는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경각심을 갖고 또 아시아 대국가 정책에 미국의 아시아 국가 정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 이제 성명서의 타이틀이 자유해외 국민들은 트럼프 독트린을 적극 지지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목은 중국 및 한국의 자유민주시민 세력의 대중국 공산당 체제혁명 트럼프 독트린을 지지 촉구와 당부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중국도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중국하고 중국 공산당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믿는 중국 사람들 모두 그리고 한국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세계 사람들이 바로 이제 중국 공산당이죠. 공산당과 이 북한 이 공산 체제를 바꿔야만이 된다는 트럼프 독트린을 지지할 것을 촉구하고 당부하는 그 이유를 쭉 이제 제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거 하기 전에 제가 얼마 전에 휴전 협정 기념일에 참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6.25 사변에 참가한 여러 자유우방 국가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 거에 대해서 조금 감사하는 마음을 우선에 드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 이민자들 일동은 미국을 비롯한 자유우방 국가들의 7월 27일 거행됐죠. 거행한 67주년 휴전 종전협정 기념일 행사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 이 16개국 유엔 16개국이 우리나라 6.25 전쟁에 참여를 했는데요. 제가 가보니까 이 호주에 있는 참전 용사들 그러니까 이 베트남 참전 용사들이 이 행사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하는데 날씨가 엄청 안 좋았어요.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데 그 행사가 6.25 때도 그랬지만 6.25 때도 제가 어디서 열렸느냐 하면 시드니에 무어파크에 한국 전쟁 기념 메모리얼 파크이 있어요. 그 파크에서 이제 이 행사를 진행을 하는데 호주 베트남이 주최를 하고 또 우리나라 이제 우리나라
교민들의 그 베트남도 참석을 했는데 정말 거기 많은 이 기자들이 뭐 MBC KBS MBC ABC 그리고 뭐 채널 10 뭐 온 방송국의 기자들이 와가지고 그 날씨도 안 좋은데 이 방송을 내기 위해서 다 찍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기자는 우리 교민들의 기자는 단 한 사람밖에 보이지 않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6.25 때도 그래서 좀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이 우리 휴전 협정 기념일에도 우리나라 신문사에서 오지 않는 걸 보고 저는 정말 너무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호주는 36,000명이라는 젊은 젊은 사람을 우리나라에 보내가지고 죽게 한 거고요. 그리고 전체 이제 6.25 때 거의 뭐 미국은 5만 명이 와가지고 젊은 애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쳤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공산주의 말하자면 북한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 행사를 진행하고 또 호주 사람들을 인바이트 해가지고 고맙다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거꾸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것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 호주, 영국 등 16개국은 1950년에 발발한 6.25 한국전쟁 때 참여하여 5만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 고귀한 생명을 바쳐서 한국을 공산주의로부터 구해주었다. 그 결과 남한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세계 12 경제대국의 기적을 이뤄내도록 도와준 것을 이 사례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얼마 전에 그 더불어민주당 173명이 이 종전협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평화협정으로 평화체제를 받아들여야 진짜 평화가 온다고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사실 이것은 이런 우리나라에 희생을 한 사람들에 대한 큰 반란이라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휴전 협정은 종전 협정으로 돼야 되는 건 확실해요. 하지만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종전 협정이 됐을 때 오는 그 위험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이런 주장을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종전 협정을 하게 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주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군 철수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베트남 경우에서 보다시피 평화협정을 만든 뒤에 바로 월명은 그 평화협정을 깨고 베트남을 공산화시켰잖아요. 그런 역사적인 경험도 있고요. 또 실제 북한을 보세요. 이렇게 평화협정으로 만약에 바꾸려면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세 가지 조건은 뭐냐면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25 침입에 대한 사과, 그리고 그 뒤에 여러 가지 도발에 대한 사과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북한의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 명시된 게 뭡니까? 적화가 이 사람들의 교시입니다. 이것을 바꾸지 않고 무조건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정치적인 행보에 걱정이 많이 납니다. 그 뒤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 전 세계는 미국 주도 자유우방 국가들의 자유민주주의, 중국, 북한 등의 소련이 옛날에 들어갔죠. 사회공산주의 간의 체제정쟁으로 양분된 새로운 냉전시대로 들었다. 지금 우리 세계의 역사가 바로 그렇다고 제가 얘기를 했죠. 즉 중국 공산당의 전체주의적 외교와 고도화된 감시장치를 통한 정치 개입으로 인해 미국을 위시한 우방국들은 이들에 대항하며 사이버 공격 퇴치와 그리고 무역전쟁을 선포해왔다. 지금까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이제 소개를 해왔죠. 트루만 정책 때는 완전히 그때가 이제 냉전 시대였죠. 세계 제2차 대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닉슨 시대 때는 탈냉전으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다시 신냉전 시대로 이제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7월 23일 기에 닉슨 독트린의 주요 골자인 대중국 포용 정책을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중국인들과 합쳐 중국 공산당 체제를 포기하도록 압박하는 트럼프 독트린을 전격적으로 발표해왔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하면
닉슨 독트린은 그 50년 7월 그러니까 1969년 7월 25일 날 이 닉슨 대통령은 미국의 제 37대 대통령이죠. 이분이 감이라는 이제 섬에 우연히 이제 들렀어요. 들러서 거기서 컨퍼런스를 하면서 발표를 한 건데 그 전에 이제 트루만 독트린은 완전히 이제 대저아시아 정책에서 반 이제 공산주의로 나간 거죠. 그런데 이제 닉슨은 조금 융화 정책을 한 거예요. 융화 정책을 한 이유가 베트남 전쟁에서 그 미국이 완전히 대패를 했잖아요. 대패를 하면서 그 미국의 여론이 베트남 전쟁 왜 아시아 국가에 우리가 많은 희생을 치러야 되느냐 하는 그런 여론에 입어가지고 그러면 좋다. 아시아 국가의 안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약에 핵무기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한에서는 아시아 나라 너가 알아서 안전과 국방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 그 말은 공산주의의 침입에 대해서 너가 알아서 해라고 이제 자주적으로 맡긴 겁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오바마 정부 그다음에 그 힐러리 정부 오면서 그 키신저가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펴고 중국을 많이 도와줬죠. 포용 정책을 쓴 거예요. 포용 정책을 쓰면서 중국이 이제 경제를 개방하면서 굉장히 부자가 됐잖아요. 부자가 됐는데 이 중국이 그걸 감사하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이제 이 패권을 지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트럼프 독트린을 발표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에 자유 한국 해외 동포들은 미국과 우방국들이 경제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트럼프의 대중국 정책에 적극 협력해 주신 점에 대해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린다. 특히 호주 같은 나라 완전히 중국하고 이렇게 의존해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코로나 사태가 나고 트럼프가 이제 중국 무역 전쟁을 또 사이버 전쟁을 하게 하면서 이 호주 정부도 미국하고 완전히 나란히 이제 같이 지지를 했죠.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체제 혁명 조치를 통해 미국 세계 전략을 180도 전환한 것을 적극 지지하며 나아가 아래와 같이 더욱 자유세계의 협력과 동참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래서 제가 이 인트로덕션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중국인을 포함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안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사회공산체제가 변화하기를 원한다. 자유의 가치를 존중하는 중국인을 포함하는 거죠. 중국인 포함하는 모든 자유민주주의 세력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서 중국과 공산당이 그 전제주의 자유주의 체제, 공산사회주의 체제를 변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압력을 가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일환의 하나로 7월 7일 날 미국, 호주, 일본 세 국방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전과 번영 그리고 해상 수비를 위해 협력할 것을 다짐하는 성명서를 저 컨퍼런스 그러니까 해상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뭐 우리나라에 소개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명서는 세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대의 효과적 억제가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동남쪽 해상 장악을 억제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 억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나라가 낸 성명서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 북한과 그 다음에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전제주의 국가죠. 지금까지. 소련은 많이 붕괴를 돼버리죠. 그래서 국제적 약속을 깨는 국가로 유명하다. 얼마 전에 홍콩 사태 보셨잖아요. 중국은 한국 위로 인근 국가와 남태평양 섬나라들을 중국 몽해 실현을 위해 억압, 불법적 해유, 선거 개입, 군사기지 건설 등의 위험 등을 저질러 왔다. 또한 북한의 핵 개발을 여러모로 돕고 있으며 북한은 핵 개발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지속적인 유엔 제재를 통해 북한이 스스로 변화하도록 하는 것이다. 북한이 살기 위해 스스로 공산
전제 부자 세습 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바꾸어 자유통일을 이루도록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또 굳건히 협조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 그래서 거기 이제 1918년 7월에 호주 신문에 보니까 그 호주에 가까이 있는 여러 가지 섬들이 있어요. 작은 섬들이 있는데 그 바누아투라는 그 작은 그 나라가 호주에 가장 가까이인데 그 코앞에다가 중국이 군사기지를 설치를 한 거예요. 물론 중국은 그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했죠. 그 다음에 그 1919년 9월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호주 주위에 솔로몬이라든지 여러 이제 섬나라들이 있는데 이 섬나라들이 타이완하고 한 36년간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중국이 이 나라들에게 접근을 해가지고 우리가 너그 도로들 깔아주고 또 여러 가지 빈약한 인프라스트럭처를 다 해줄 테니까 타이완하고 무역 관계를 끊어버리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돈을 거의 뭐 미화 그 500만 밀리언 500 밀리언을 보조를 주니까 뭐 솔로몬 국가 이런 나라들이 그 타이완하고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이제 계속 있어 왔던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산주의 신봉자를 색출하여 추방하고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미국을 적극 지지한다. 7월 15일 날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중국 공산당과 그 자녀들에게 입국 비자를 거부하고 또 이미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이들의 가족을 추방하는 정책을 발표했죠. 아는 사람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조처가 일어나고 나서 뭐 구글에 중국 공산당을 탈퇴하는 것이 거의 뭐 3억 정도가 탈퇴했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조처의 배경 뒤에는 중국 공산당의 사이버 테러가 미국을 비롯한 호주, 한국, 대만, 홍콩 등 여러 나라에서 시도한 증거가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고도의 컴퓨터 사이버 공격으로 부정선거 개입뿐만 아니라 정치계, 교육계, 군사, 안보, 문화 전반에 걸쳐 불법적인 침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정황이 다 발표됐어요. 그래서 호주 연방정부, 그 다음에 미국 FBI 다 지금까지 이제 조사를 해가지고 그 증거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4.15 선거에도 중국 공산당이 개입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그리고 또 공자학원, 제가 지난주 유튜브에서 공자학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했는데요. 공자학원 설립을 통해서 교육과 문학에 침투하여 중국 공산당 프로파간다를 선전하고 학문적, 군사적으로 고도의 지적 재산을 뺏어가려는 시도를 암남리에 지속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공자학원이 중국 체제의 선전 도구가 되면서 공자학원이 진출한 국가의 우려와 불안이 커짐에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도 공자학원 배척 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기회에 중국 등 여러 자유민주주의 신봉자들과 국가들도 미국과 공조를 나란히 하여 미국 전례를 따라 각 나라 대학에 이런 일에 연루된 사회공산당원을 적극 색출하여 추방시키고 공산당 자녀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출국 조치하기를 부탁드린다. 저는 트럼프의 이 정책이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 중국이 물론 스파이 이 활동의 문화 상징을 이용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발표됐습니다. 그 공자학원은요, 제가 뭐 다음에 또 한번 시간 있으면 더 하겠지만 2002년 기준으로 126개 국가에 542개 공자학원이 있고 그 다음에 1770개 공자학당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호주에도 14개 메이저 대학의 공자학원이 설립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제가 알아보니까 24개 공자학원이 각 대학에 있어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 제일 많이 설립되어 있다고 합니다. 물론 뭐 중국 사람들은 이것이 우리 문화와 언어를 가리킨다고 그러지만은 뒤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걸 통해서 중국의 그 공산주의 프로파간다, 소프트 파워 프로파간다를 한다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미국의 조치가 너무 획기적인 것이고, 제가 영어를 대학에서 가르치기 전에 영어를 EAP 코스라는 걸 가르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대부분이 이제 중국 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그 중국 학생들이 다 공산당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호주에 유학 올 정도 같으면 굉장히 부자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학생들은 문화혁명을 거치면서
이 완전히 공자 사상을 없앴기 때문에 이 위아래 시니어리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뭐 네가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라 저런 게 전혀 없더라고요. 그냥 나이 많은 사람, 나이 적은 사람들이 굉장히 부담 없이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유니티 그룹 유니티나 코헤이전이 굉장히 좋아요. 우리나라처럼 이 텐션이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제가 이제 우연히 중국의 천안문 사태라든지 아니면 중국의 소수 티베트 민족 막 박해를 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아니 갑자기 얼굴이 변하면서 이 중국 학생들이 뭐 중국 공산당을 완전히 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천안문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일어나는 걸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알아도 이미 얘들이 공산당원으로서 이 훈련을 받고 왔기 때문에 서구 사회에 있어도 이 사건의 진실을 알아도 전혀 바꾸지 않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놀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싶고, 그 다음에 넘버 3. 트럼프 독트린을 지지하고 미국의 대중국 공산당 전체주의 체제 종식에 적극 동참한다. 7월 23일 미국의 휴스턴 영사관이 폐쇄됐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정말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폐쇄할 때까지는 이미 FBI가 완전한 증거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국 FBI가 중국 정부의 코로나 백신 정보 상황을 절도한 상황을 이미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폐쇄를 한 것이고 이거를 이제 밝히지 않기 위해서 완전히 불을 태운 거죠. 예. 바로 그날 미국의 국무성 서기가 바로 닉슨 대통령 독트린을 폐기하고 중국 공산당을 더 이상 정상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공식 발표를 한 거죠. 이게 바로 트럼프 독트린인데, 그래서 지난 50년간 미국이 중국을 같은 우방으로 도와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세계 패권 장악에 나선 새로운 전제주의 독재국가가 되어 오히려 프랑켄슈타인을 낳았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을 조금 제가 설명을 해보면 프랑켄슈타인은 1797년도 영국의 런던 소설가죠. 이 메리 셀리라는 사람이 18살 때 쓴 소설이에요. 이 여자가 소설가인데 굉장히 이제 천재적인 어떤 소설가적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미 이 천재과학자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통해서 하나의 인조인간이죠. 인조인간으로서 생명의 비밀을 알아내고 인조인간 창조에 성공을 했죠. 그렇지만은 이 자신이 창조한 흉측한 그 모습에 질려 도망을 가고 모두에게 이제 프랭크가 버림을 받고 자신이 만든 주인까지도 살해한다는 그런 내용인데 결국 도와준 사람을 뭐 사실은 그렇진 않지만은 배신을 하고 이렇게 뒤통수를 때린다는 이런 유명한 소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중국이 그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중국과 결별할 것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모든 중국인들과 자유세계민주주의 국가들 간의 새로운 동맹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알게 되고 이제 이런 여건이 다 이제 갖춰졌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 한국 교민들은, 애국 교민들은 폼페오에 일어난 대중국 공산당 교체 정책이 결코 우발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라고 믿는다. 그동안 중국은 국내에서 자유를 향한 적대감을 공격적으로 드러내고 독재 전제주의 체제를 구축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조치는 매우 적절한 대응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유교민 일동은 이러한 미국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호주 등의 자유우방 국가들도 이러한 트럼프의 독트린에 적극적인 지지 입장을 선포해 줄 것을 간곡히 바라는 바이다. 마지막 4. 우리나라 모국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나가기를 거듭 촉구한다. 해외 애국 통보들은 바로 중국과 북한 등의 사회공산주의 체제의 변화가 바로 국제 분쟁 해결의 지름길임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현재 모국은 문재인 좌파 정부가 친중과 친북 주사파로 장악되어 오히려 북한과 중국식 전제 독재주의를 지지하고 그쪽으로 정치적 편향된 노선을 취하는 것 같아 심히 우려됩니다. 최근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거 보세요.
거의 유사 전체주의에 가까운 겁니다. 유사 전체주의. 지금 우리가 베트남식으로 된다든지 아니면 홍콩처럼 된다는 거는 거의 뭐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깨어나지 않으면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자유는 있을 때 지켜야 되는 겁니다. 이제 한국인들은 체제 논쟁, 정말 체제 논쟁을 좀 떠납시다. 좌우 이념을 떠나서 아시아 지역과 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도모하고 우리나라의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이러한 공산주의적 전체주의 퇴치에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적극 통참했을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야당, 이거는 야당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명서는 적각. 응? 지금 현재 야당과 자유시민들은 이러한 급변하는 국제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트럼프의 새로운 대중국 북한 독트린을 이해하고 앞장서서 지지하며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일어났던 박원순 자살 사건이라든지 옵티머스 사건, 그 다음에 4.15 부정선거 의혹, 그 다음에 버닝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N번방, 춘천에 세워진 엄청난 중국 큰 차이나타운, 이런 모든 것이 중국 공산당이 한국에 완전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그런 뜻이에요. 네? 그나마 이제 이 호주나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에서 인도 이런 나라에서 이제 중국 공산당의 실체를 알고 이제 대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는 뭘 하고 있는지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애국교민 일동은 우리의 모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훌륭하고 바람직한 성공 모델을 기꺼이 받아 들여 번영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더욱더 자유의 가치를 so중히 깨닫고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절대로 역주행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호소하는 바입니다. 1220년 7월 30일 자유 해외교민 대표 일동. 오늘 이 설명서와 제 보조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생각을 좀 깊이 해보시기 바랍니다.